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목표를 작성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실천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한국연구원에서 발표한 목표 설정 이론을 이용하여 목표 설정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버킷리스트나 아니면 연초에 이제 작성을 하는 올해의 목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계획을 많이 짜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8월이 이제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이루신 게 과연 몇 개가 되실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표에 대해서는 작심삼일이다. 야, 그거 3일밖에 안 갈 건데 왜 그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짜려고 하냐. 많은 분들이 이 실천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끝까지 이루는데 필요한 실천력이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러한 타입이었습니다. 20대 초반만 해도 정말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은 미비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때 제 삶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삶을 사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변화 없이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한 제가 바뀌었죠.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계획 쓰기. 저는 이제 프랭클린 플래너를 처음부터 썼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프랭클린 플래너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나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 업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정말 디테일하게 짜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여러분들은 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취미와 관련된 계획은 작성을 따로 하시지 않는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작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저처럼 정말 원대한 목표는 가지고 있으나 실천을 끝까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루 계획을 언제 작성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계획을 보통 전날 저녁 9시부터 10시에 작성을 합니다. 그때 작성을 할 때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작성을 하는데 업무 계획, 개인 프로젝트, 취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업무 계획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와 취미 같은 분야는 내가 보다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발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을 때는 너무 욕심 부려서 크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수박을 줘요. 그러면 수박 한 통을 그대로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칼로 조각을 내야지만 그 안에 맛있는 과육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먼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 인생의 목표라고 불릴 만큼 꼭 쓰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나도 책 쓰고 싶은데 언제 써?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란 것을 쪼개보니 하루에 한 페이지만 쓰면은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계획을 쓰고 개인 프로젝트로 하루에 한 페이지 작성 이렇게 적었죠. 다이어리를 매일 보면서 업무를 체크하면서 남아있는 이 한 줄 정말 찝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찝찝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 프로젝트를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냥 하자 해서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작성하면 한 페이지에 글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6개월 만에 책이 나왔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아마 오늘 책 한번 써볼까? 아니면 오늘 뭐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퇴근 이후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퇴근하면 어떠세요?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쉴까? 오늘 좀 스트레스 받은 게 있는데 좀 스트레스 풀러 오늘 술 한잔 좀 할까? 이렇게 하면서 미루고 해서 결국에는 폐기 처분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받고 많이 저도 경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마도 제가 작성하는 그런 계획 쓰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제 방식을 따르면은 찝찝하면서도 찝찝하게 만들면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획 쓰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아요. 책을 2권을 출판할 수 있었고 7명의 작가를 초청해서 캘리그라피 전시회도 개최를 했고 200일간 세계 일주도 다녔고 그리고 불과 제가 이제 회사 운영을 처음 할 때 1인 홍보 대행사였잖아요. 그때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이제 홍보 대행사뿐만 아니라 카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만큼 나름의 기반을 잡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위치에서 변화를 주어서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필요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계획 쓰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변화는 실천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거는 확실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동기부여와 창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